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 54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700만 원이고 어제랑 엊그저께 이틀 정도 양봉 마감을 해준 모습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차트 보시게 되면은 4일 떨어지고 이틀 정도 반등 주고 오늘도 사실 뭐 방금 전까지 또 단기 고점을 좀 뚫어준 모습인데 단기 고점 뚫자마자 살짝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이 반등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 103K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낙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 내려온 편에 속합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크게 음봉으로 이제 확 빠졌냐? 그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4일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또 반등도 조금 천천히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유동성이 좀 공급되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밤 10시 반 이후에 나스닥이 열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무빙이 활발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자리에서 그래도 이제 주말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구간이 이전에 102K 매물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횡보해주면서 신고가를 뚫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온다 해도 요 정도 자리에서의 이제 지지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찍은 이런 아래꼬리 저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치면 102K죠. 102K는 정말 조금 굉장히 강한 매물대인데 102K를 가기 전에 103K에서 탁 치고 이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일단은 조금 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구간에서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이제 110K 정도 11만 달러 정도를 다시 V자로 메꿔주고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뚫어내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103K 여기를 딱 저점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전략 유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략으로 갔을 때 단기 목표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요 자리거든요. 아까 카톡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매물대 청산 히트맵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형성된 매물대 물량이 여기 강하게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9.5K입니다. 요 자리까지 반등을 쭉 해줄 때 상당수의 숏이 또 청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숏 스퀴징을 노려주는 단기 반등의 목표가로도 좀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전 고점을 한번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109.5.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숏 스퀴징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반등 나오고 물론 이제 한 번에 못 갈 수는 있겠죠. 갔다가 조금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신고가를 뚫으러 가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반등세를 조금 더 살려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양봉이 하나 꽂히면서 결국에는 이 낙폭을 바로 메워주면서 그럼 여기가 하나 이제 휩소 V자 휩소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조금 그래도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바닥 자리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9.5만 한번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V자가 완성되는 거고 이후에 조금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추세가 끝났냐 조금 이제 단기 추세 이탈한 거는 맞지만 그 단기 추세를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주춤주춤 하다가 한 번 더 랠리를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월봉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제 5월달 월봉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6월로 접어들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월봉상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아주게 됐을 때 요 자리도 마찬가지고 요 자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위로 쭉 쳐올렸는데 꼬리가 달린 월봉이 있고 약간의 그게 이제 고점 부근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형태로 한번 고점 갱신은 들어가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윗꼬리 먹어주고 윗꼬리 돌파 살짝 나오고 시즌 종료 여기도 윗꼬리 살짝 먹어주고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만 이전에 월봉의 윗꼬리를 한번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 이번 달에도 이전에 월봉 윗꼬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처럼 이 111.9K라는 이전의 최고점을 한번 넘겨주는 흐름 요런 식으로 최소 여기는 찍어주고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115K 정도는 찍어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지금 숏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큰 조정을 보고 숏을 잡는다라고 해도 이 111.9를 손절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방을 보는 이제 뭐 숏을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숏을 터트리는 이제 흐름이 나오려면 요 111.9를 한번 이런 식으로 깨주고 이런 식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깨면 안 되겠죠. 102K는 좀 약간 이제 단기 지지선 강한 매물대 생명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간다 해도 숏 한번 터트리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한번 터트리고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자리에서
여기서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더라도 한번 신고가 한번 갱신해주고 115K를 찍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신고가를 뚫게 됐을 때 그 신고가 랠리를 좀 지속해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는 유동성 차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M2 머니 서플라이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는 돈이 지금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찍어내고 특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중국이라든지 이런 수출 규모가 큰 나라들이 결국에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추는 게 그럼 그 자국 국민들이나 자국의 어떤 이제 메이저 권력층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산당이 다 이제 뭐 지배를 하는 그런 계급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 위에 있는 계급들은 다른 자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화폐를 찍어내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금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돈을 찍어내면 어차피 이익이라는 거예요. 메이저 부자들은 화폐는 이미 다른 데 다 투자해 놓은 상황에다가 부동산까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상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일가에도 다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결국 지금은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이런 글로벌 M2 서플라이가 이미 비트코인 차트가 이거를 따라가는 형태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15만, 16만 달러까지도 열려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자리에 와 있고, 지금 뭐 M2 같은 경우에도 뭐 공급량이 줄었다 늘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이제 비트가 단기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103K 지지받고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20K, 130K, 140K 요 정도까지 15만에서 16만까지 일단은 또 볼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M2는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안 꺾이고 있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린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자리가 이제 비트 단기 최고가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그림이 아니라 계속 뭐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에 대한 이제 양적 완화를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우리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크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 은행들, 대규모 투자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 은행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자본 유동성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2,700조 정도가 더 풀릴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거의 뭐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자체도 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서 헤이즈는 이 양적 완화로 25만 달러를 예측하는 거고, 이 M2 차트는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20에서 25만 근처까지 가게 됐을 때 비트코인도 그 가격대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서헤이즈가 뭐 너무 뭐 높은 목표가 25만 달러 올해 안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아서헤이즈가 한 예측들은 전부 다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70K 정도 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여기가 저점이다, 74.5에서 저점 선언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109K에서 74K까지 떨어지는 것도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5만 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M2 차트나 전체적인 이 미국의 분위기, 양적 완화를 향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폭주 기관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트럼프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양적 완화를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그 후폭풍을 다음 정부가 떠안고 물가 잡으려고 안달이 나죠, 그 다음 정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또 국민들의 불만이 또 생기고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트럼프가 나오고 약간 이런 패턴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과거에는 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도에 있었고 코로나 사태가 2020년도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뭐 글로벌 위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일부러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각 나라별로 지금 전쟁을, 보이지 않는 이 관세 전쟁을 하는 건데,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양적 완화를 또 할 수 있는 빌미를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이번에는 좀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어쨌건 이런 M2 서플라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어제자 뉴스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자본 규제를 풀어서 이 스텔스 양적 완화를 추진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미국 재무장관 주도로 이게 행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고 추진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왜 스트레스 양적 완화라고 불리냐면 이게 딱 금리 인하처럼 눈에 보이는 시그널, 모두가 알 수 있는 신호로 시장에 돈을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들 위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데, 뭐 사실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굴리는 자본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했을 때 이런 메가뱅크들의 대차 대조표상 2조 달러, 2780조에 달하는 여유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물론 다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건 아니죠. 다 부동산이라든지 뭐 금도 살 수 있는 거고 주식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의 주식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으로 이 자금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위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회에서 2회 정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파월 의장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2,700조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많은 자금은 미국의 국채 매입에 쓰이게 되겠지만은 과거 2008년이나 코로나 사태 때도 이 SLR 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시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최종안 수개월 내에 발표될 예정이고 거의 다 지금 다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적 완화를 어쨌거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자산 시장, 투자 시장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서에이저는 연말까지 25만 달러 예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 뉴스가 아니라 엄청난 호재로 볼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뭐 요런 상황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축적해 나가는 움직임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증가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과거랑 굉장히 달라진 비트코인의 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또 트위터를 하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도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번째로 큰 공개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밑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살펴보는데 이더리움도 이번에 비트가 조정이 나오면서 쭉 이렇게 빠지고 제대로 좀 반등 못하고 지금도 조금 더 빠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생명선 2323 여기까지 아직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조금 아랫꼬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한번 내려찍고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323까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볼 필요성은 아직은 있다. 한번 더 이제 공포감 주고 이런 식으로 살렸을 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더리움에서 긍정적인 고래 시그널, 바이낸스 쪽 고래들이 요때 당시에 23년 12월경이거든요. 요때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전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 또 출연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고래들 활동 이후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상당한 펌핑이 좀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진짜 제대로 된 조금 지지만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어떻게 보면 또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계속 막히던 4,000달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때 좀 횡보하다가 4,000달러를 간 거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알트 시즌에 대해서도 지금 쭉 알트 시즌 한번 오고 나가지고 쭉 내려간 다음에 1400일 정도 이후에 또 알트 시즌이 왔었어요. 17년도 알트장, 21년도 알트장이 왔었는데 지금은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21년도 불장이 그만큼 좀 화끈했었기 때문에 그걸 삭히는 과정이 좀 더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점점 뭐 시간이 지날수록 알트 장세가 임박을 하고 있음을 이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쭉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사실은 지금 SLR 규제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풀 경우에, 그것도 트럼프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죠. 그랬을 경우에 또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올 수 있고, 특히 알트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자본이 조금만 유입이 돼도 강한 펌핑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트 시즌도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숨지국이 있지만 조만간에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조금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저번 주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좀 약세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전부 다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는 시점에서 알트들이 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요 자리 2323만 좀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횡보권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좀 잘 지켜주다가 위쪽으로 쏘아주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터졌을 때 알트들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알트들은 기다릴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뭐 이런 거 주말에도 조금 강조드렸던 코인이지만, 이런 거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쭉 뺄 만큼 빼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툭툭 터트려 주거든요. 소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올렸다가 또 빼면 또 자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오죠. 갔다가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 탔을 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80원에서 90원 쳐주는 그런 그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을 하려면 지금 조금 사두고 뭐 여기서 추가 상승을 더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워낙 또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요 자리 68원 정도 손절을 생각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조금 더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려오다가도 또 한 번 이렇게 찌르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빼다가 한번 위로 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런 이제 자발트들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나머지 알트들도 여전히 뭐 최근에 어느 정도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올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알트장이 왔을 때 조금 더 크게 상승을 노릴 만한 구석은 많이 있다. 여전히 이런 소닉이라든지 아캄, 스테픈, 카바 많이 못 올라가서 옆으로 지금 계속 빼는 코인들은 조만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준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요 자리 2558 아직 안 깨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런 것도 워낙 또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좀 횡보 구간, 요 자리 횡보 구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흐름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요런 거는 또 이제 올라간 만큼 쭉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은 좀 확실히 잡고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최근 흐름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희망적인 부분들, 양적 완화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남아있고, 이런 이제 흐름들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지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끝났냐라고 볼 수는 없다. 조금 주춤하더라도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확한 저점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인해주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V자 골파기가 완전히 109K 정도까지는 좀 와줬을 때, 그 이후에 눌림 좀 나오더라도 이전 저점 안 깨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조금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좀 빨리 109K까지 좀 나와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조금 비트코인이 밀리고 있는데 밀리더라도 지금 주말간에 찍어준 저점 103K 조금 더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103.7 정도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밀린 힘에 따라서 한 번 더 거의 이제 밀리던 비율 거의 1대1로 한번 밀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닥 확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쓴 경우에는 이제 딱 저점 103.7 정도는 좀 자리 잡아주고, 여기도 이제 3번 튕기고 올려준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자리 딱 이제 세팅해 놓고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흘러 내리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무리하게 진입하는 게 아니라 내리다가 확실하게 일봉 양봉 뜨는 시점에서의 저점을 잡고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 나와도 일봉 양봉 뜨면서 반등, 여기도 마찬가지 일봉 양봉 뜨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주요 맥점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뭐 시간봉, 4시간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봉의 흐름을 보고 또 약간 이제 중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좀 안전한 매매 타점 자리, 그다음에 이제 알트들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트 반등할 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알트들 또 진입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주간이 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